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파락군 5월 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권재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정말 수백 수천 가지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참 이럴 때 어떤 종목 골라야 할지 고민된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일매일 저녁 8시 주식 파락군에서 명품 종목들 선물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9시까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명품 전략가 차트 매매 정석 김동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처음 네, 만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금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벌써부터 네. 지금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어요. 서울옥션, 하이젠 RNM이 지금 10%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아니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전문가님? 그 추노 자리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추노 자리를 좀 잘 이용해 보시면 단기적인 급등 종목들이 많이 잡혀요. 그래서 오. 그거를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제가 차트에다가 모멘텀과 일정을 더한 이제 명품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앵커님도 좀 잘 봐주시면 좋은 상승률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하루 만에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발굴해 주셔서 너무나도 놀라운데요. 오늘도 9시까지 채널 고정하시면 그런 종목들 많이 선물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파락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어버이날인 만큼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만 20곳이 넘습니다. 정말 K방산, K뷰티가 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그 파락군에서는 어떤 네. 이슈가 좀 핫하게 움직였을까요?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당연히 미국하고 중국에 따른 그다음에 FOMC에 따른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됐고, 어제 미국 증시도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보시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10일에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강대강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 협박을 하든지 지금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협상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 FOMC 회의 때도 미국 증시가 빠졌어요. 파월이 똑같은 이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빠졌는데,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시장을 다행히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폐기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3%가 올랐고, 엔비디아의 젠슨항 같은 경우도 이 수출만 막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수출을 막아봤자 어차피 중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 화웨이든지 뭐 이런 반도체 칩을 썼었을 때 울며 겨자 먹기를 쓴다라고 하면 기술의 발전이 더 중국이 될 수가 있다. 차라리 자기들을 풀어주면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초격차를 벌리겠다라는 포부를 담으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반도체 쪽으로 호재가 있으면서 미 증시는 상승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10일에 있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재무부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트럼프가 또 145% 때리겠다라고 하고 뭐 저번에는 안 때린다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오늘 나온 소식이거든요. 145% 때리겠다. 그래서 별로 기대는 하지 말고 계셔라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국내 증시는 어쨌든 돈이 흐르는 쪽이 그래도 발생을 했어요. 어떤 쪽이 발생을 했냐면 실적이죠. 실적은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재료고 제일 추종을 해야 되는 재료예요. 그래서 실적은 무적이고, 여기에 제가 관심 종목을 써놨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더 굉장히 상승 여력을 보일 수가 있는, 왜냐면 실적이 증가가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테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보셔야 된다. 결국엔 오늘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스카이 종목,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오를 수 있는 부분, 공장이 증설이 된 다음에 주가의 상승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산일전기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는 어저께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정치 테마주들이 핫했잖아요. 핫한데 오늘까지 지금 쌍봉, 예를 들면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크게 상승을 여러 번 했는데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고점이 여기서 한번 두 번 맞았기 때문에 쌍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태주들이 지금 쌍봉 위치에 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익 매물 위험 구간, 그다음에 물량을 개인들한테 손실을 만약에 하루에 뭐 내가 마이너스 3%가 났어요. 근데 정치 테마주 들어가면 1분 만에 3%가 오르고 순식간에 막 10%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제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강한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타이밍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정태주는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손실이 나서 복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절대적으로 들어가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대선이 좀 기간이 남아있고 어느 정도 뭐 차트를 이제 상승을 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물려도 상관없다. 그냥 정태주 그냥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인맥주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위험한 구간이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뭐 정치 테마주를 그래도 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오르는 걸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정책주가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차트가 바닥인 애들은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하다. 딱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미국에서 AI 반도체법 이제 수출 통제 폐기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스페타시스도 흐름이 좋았고, 한미 반도체나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장 초반까지는 흐름이 좋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양봉으로 끝내줬어요. 양봉으로 끝내줬기 때문에 AI 쪽 투자나 AI 쪽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 그다음에 기업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 이슈만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반도체 주들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주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폐기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 지수 차트는 사실 요즘에 전 세계가 똑같아요. 미국 증시도 관세 때문에 하락을 했던 폭, 관세 때문에 하루에 마이너스 12% 막 이렇게 하락을 했던 폭을 다 지금 반등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도 최근에 여기 이 채널을 지금 고점에다 맞춰놓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기 고점 부근에서 맞춰둔 상태에서 오늘 FMC 잘 지나갔고 12월 10일에 어떠한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얘기를 나눌 줄 모르겠지만 이때를 좀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하락을 할지 좀 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지금 채널 상단에서 위치해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채널 상단에서 저항을 맞은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글로벌 증시가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12월 10일 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분 좋게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10일부터 1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관련된 이슈나 내용들 궁금하시다, 뉴스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김동희 전문가가 매일매일 친절하게 뉴스들, 이슈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지금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바로 찍으시면 되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촬영하듯이 찍으시면 하단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김동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메시지로 전문가 이름 김동휘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이 공부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이슈들 점검해 봤고요. 이제 실전 매매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난주 이 시간에 네.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그 공부방에다가 네. 영상으로 장기 이평선 설정하는 방법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네. 들어가서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전달해 주실 건가요? 오늘도 일단 장기 이동 평균선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저는 지금 뚫는 자리를 추노 자리라고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노 자리가 발생을 하면 그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따라잡아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224일 선을 설정하는 거. 그래서 224일 선은 1년 동안 주가가 움직인 겁니다. 웬만하면 개인들의 힘으로 이 이동 평균선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448일 선도 중요한데 이거는 부수적으로 나중에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초보자 분들도, 그다음에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누구든지 이거는 설정을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쉽게 주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 설정하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여러분들이 멈추고 나서 설정을 안 하는 이상 무조건 어렵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있었기 때문에 N밴드에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설정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영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일시정지 누르면서 설정을 천천히 해보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추노 자리가 이 가운데 이 깜장선 보이시죠? 깜장선이 이제 추노 자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선인데 이 자리를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추노 자리가 발생한 종목을 지난주에 족보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일단 그 족보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근거는 거래량도 터졌고, 이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종목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노 자리가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이 바닥 밑에 있어요. 이 밑에 공간에 주가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음봉으로 딱 이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맞고 못 뚫고 올라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여기 보시면 양봉을 한번 뚫었어요. 양봉을 한번 뚫었고, 양봉으로 한번 뚫은 자리가 추노 자리가 어떻게 되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강하게 빠졌죠. 그러면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게 추노 자리인지, 제가 말하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은 추노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추노 자리가 발생을 하면서 갭이 뜨면서 상한가를 간 봉이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러면 이게 가짜라고 하면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지고 딱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기점으로 반등이 왔죠. 반등이 온 다음에 이날 제가 방송에 나와서 족보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면서 추노 자리가 발생을 했다. 이 종목은 이제부터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저희가 금요일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쉬고 수요일 날 한 7%가 올라간 양봉이 나왔는데, 시가에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 한 15% 올라가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장기 이동 평균선에 아까 제가 448일 선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저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랑 함께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저항과 추노 자리인데 나중에 또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추노 자리가 발생을 한 다음에 1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APR 오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제가 사실 저번 주부터 방송을 하면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이 추노 자리가 발생을 하면서 제가 62,000원 라인에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62,000원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추노 자리가 발생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까지 봐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하고 이 APR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기준이 실리콘투랑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게 실리콘투는 누구든지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화장품 주로 2배, 3배가 올라간 주식인데 2분기 실적 발표, 작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2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APR을 62,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추노 자리가 발생을 한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까지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까지 끌고 갔는데 5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여전히 보유 중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이 종목이 왜 추노 자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다음번에 그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스카이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왜 되는지 이 근거를 좀 보시면 박스권을 그린 자리가 있어요. 박스권을 그린 자리라고 하면 보통 주가가 여기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움직이는 건데 이 APR이라는 종목이 장기 이동 평균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 앞에서는 없었어요. 앞에서는 없었는데 추노 자리가 발생할 수 있게끔 장기 이동 평균선이 생겼습니다. 검정색 선이 생긴 다음에 여기서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나와줬어요. 돌파가 나온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돌파가 나왔고 지금 밑에 있는 이 추노 자리 있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여전히 지지를 받아주면서 돌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추노 자리 나오고 나서 62,000원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락을 했었을 때 이 봉이 1, 2, 3거래일 동안 이 추노 자리 장기 이동 평균선 보시면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안 뚫고 지지를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셔도 된다.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까지 끌고 가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 추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추노 자리를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이 주가가 여기 밑에서 움직여. 여기 밑에서 움직여. 그러면 내가 기간 투자를 1년을 했었을 때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움직이는 주가는 뭐 30%가 될 수가 있고 플러스 10%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우하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는 마이너스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추노 자리가 발생한 종목들을 위해서 매매를 하셔야 좀 더 깔끔하게 매매를 하시고 빠르게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이젠 아레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특징이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잘 다녀요. 근데 장기 이동 평균선은 없지만 이것도 추세 결국엔 추세라는 게 1년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도 1년 동안 주가 흐름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여기 고점끼리 맞는 추세 있죠. 이 자리를 제가 지금 그려오는 거거든요. 이 그려온 거 보면 여기 추세를 여기서 강하게 양봉으로 뚫어 올렸죠. 그러면 이런 자리를 이제 추노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긴가민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N밴드에 들어오셔서 뭐 이런 모멘텀들이나 챙겨보시면 제가 이것도 N밴드에다가 하이젠 RM을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놔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추노 자리가 발생을 하고 나서 제가 이날 방송에 나왔죠. 방송에 나와서 이 자리는 이 추노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돌파가 음봉이 안 떨어지고 밑으로 음봉이 안 떨어지고 지금 이 지지를 받아주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이 추세를 뚫고 올리는 세력은 개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딱 이거래일 동안 정확히 한 10% 정도 올랐어요. 10%. 그래서 오늘 종가 마감도 최고가로 한 3%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도 추세를 이용해서 좀 매매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은 편하게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N밴드 들어오셔서 장기 이동 평균선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5일선, 21선, 121선만 가지고 보통 기본 차트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 224일선을 꼭 설정을 해 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저도 보니까 이 장기 이평선, 추노 자리를 이탈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트폴리오에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희 전문가가 추노 자리 설정하는 방법, 장기 이평선 설정하는 방법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N밴드 공부방에 올려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단에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김동희 전문가의 공부방 N밴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주식 정보들, 이슈들, 그리고 뉴스들, 실적 발표까지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촬영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메시지로 전문가 이름인 김동휘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서 저희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수익 엑스파일 주식 족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전문가님이 이 주식 족보 시간에 네. 서울옥션과 하이젠 RNM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진짜 뭐 1거래일 만에 바로 두 자릿수대 급등을 하고 지금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켜보시면 알겠지만 네. 정말 잘 조용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도 일단 로봇주로 좀 꾸려봤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주들이 기간 조정을 저는 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단 고수익을 내려면 장기 이동 평균선, 추노 자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자리, 어떤 패턴으로 올라오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역회된 숄더라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제 바닥 시그널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뚫는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 어깨가 N자 파동이라고 강한 상승 구간이에요. 강한 상승 구간. 그럼 보통 강한 상승 구간을 뚫을 때 이 빨간색 선, 넥라인을 뚫을 때가 1년 이동 평균선, 추노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역헤드 숄더의 오른쪽 자리는 N자 파동이다. N자 파동이 나올 때 이 구간이 추노 자리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공식처럼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족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로봇주 중에서 하드웨어 말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서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기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현대차가 인수를 했어요. 현대차가 인수를 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도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IPO를 뭐 6월 안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안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지금 AI랑 로봇 쪽이 사실 연초에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차트가 조정을 안 받고 잘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기업이 IPO를 해요. IPO를 한다라고 하면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당일에 뭐 20%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센 모멘텀이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상승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상승이라고 하면 뭐 40%대 이제 상승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합병을 한 이슈가 연초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로봇주들이 기간 조정을 잘 받았어요. 근데 기간 조정을 받는 와중에 이 종목은 별로 조정을 안 받은 걸로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이라고 했고 소프트웨어로 국내 로봇주 대장입니다. 국내 로봇주 대장. 그래서 굉장히 한 번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온 거 보면 하드웨어 비용은 점점 줄어요. 점점 주는데 소프트웨어 쪽 비용은 나중에 29년도, 30년도 가면 갈수록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요즘엔 정보력이 너무 빠르고 뭐 여러분들도 정보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주가가 3년, 5년 앞당겨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앞당겨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지금 이 기업이랑 같이 어쨌든 현대차가 인수한 이 로봇계 있죠. 이 로봇계랑 같이 연동이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를 엮였어요. 근데 이 로봇계가 참 많은 곳에서 쓰이죠. 미국의 백악관 경호에서도 쓰이고 오늘 GM에서도 이 로봇계에 대해서 다른 공장, 캐나다 공장이었나? 거기에다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떴어요. 떴기 때문에 여전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 쪽에서 강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상장을 안 했어요. 상장을 할 때 상장 모멘텀이 이 주가에 반영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IPO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굉장히 유효하고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때 쓰이는 재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 큰 상승을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보통 큰 상승을 보여주고 나면 조정이 깊게 와야 되는데 조정이 깊게 안 와요. 깊게 안 온다는 얘기는 이 주가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세력이 꽤나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 고수익 패턴에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헤드앤 숄더가 맨 처음에 나왔어요. 맨 처음에 사람 팔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N자 파동, N자 파동으로 오른쪽 어깨가 나온 거예요. 오른쪽 어깨. 그래서 이 패턴은 무조건 주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쪽 어깨가 빠질 때 여기에서 손실 구간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손절이 많이 나와요. 손절이 많이 나오고 나서 개미를 털고 올리는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번에도 다른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다른 주식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고점에서 여기가 고점이에요. 최고점. 고점에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수렴하는 중이거든요. 수렴. 근데 오늘 이 수렴 구간에서 조금은 위로 튀어나오는 흔적이 오늘 일봉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스무스하게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N자 파동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N자 파동. N자 파동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하게 손절 라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추세를 맞춰서 올라간다는 것을 기대를 하고, 이번에 고점 저항 맞는 자리를 뚫고 올라온 일봉이 오늘 발생을 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나왔고, 내일 당장 시초가로 들어가신 다음에 손절 라인을 여기 저가 있죠. 이날. 여기 두 개 중에 저가가 17,580원이거든요. 580원인데 17,550원에 손절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그래도 한 6%에서 7% 정도 손절인데 올라가는 기대값은 굉장히 높아요. 한 20%에서 22%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고,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 돌파가 나오면 로봇주들은 한번 흐름이 붙으면 연속성이 강하거든요. 왜냐면 뭐 엔비디아가 됐든 빅테크들 뭐 테슬라, 왜냐면 로봇 쪽은 어떤 기업이든지 지금 돈을 쓰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메타버스나 NFT랑은 달라요. NFT랑 메타버스는 전 세계 1등에서 뭐 10등인 기업 중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 극소수에 달했고 뭐 한 개라고 볼 수가 있죠. 메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휴머노이드나 AI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 고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요번에 추세만 스무스하게 넘겨준다라고 하면 잘 준비해가지고 돌파를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6월 달 전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상장 이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소프트뱅크에서 현대차한테 넘길 때 어느 정도 기간에서 상장을 못 시키면 소프트뱅크 지분까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다 사가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25년도 6월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차트를 지금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손절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 강한 상승 구간 기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여기 저점 뚫리는 17,550원. 17,550원에 손절 라인 잡고 하시면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이젠 RNM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종목을 10,000원대부터 30,000원 후반, 40,000원대까지 지금 N밴드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률을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린 종목인데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안겨드렸어요. 안겨드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클로버가 똑같이 기간 조정을 받았다라고 가정하에 상승 파동이 무조건 한번 세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이유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단 휴머노이드에서는 액추에이터가 진짜 중요해요. 액추에이터가. 그래서 액추에이터 관련주인 하이젠 RNM이 연초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고 상승을 한번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진짜 20% 가는 건 1도 아닌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막 한 5분 만에 20%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력이 굉장히 세다. 세력이 S급, 세력이 뭐 A급, S급, 뭐 C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세력은 한번 올릴 때는 좀 시원하게 가는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액추에이터 대표주 하이젠 RNM은 오늘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외에 한국의 LG전자 관련된 휴머노이드 관련 액추에이터는 로보티즈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티즈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AI 시대의 정점은 결국에 휴머노이드가 될 것이라는 명제 있죠. 저는 이게 너무 와닿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를 관심이 없거나 뭐 사람들이 일정이 없을 때 안 보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비중을 어느 정도 실을 수가 있고 뭐 22년도에 하락장일 때 미국의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말 25년도 초에 결국엔 다 신고가를 갔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비중만 잘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AI의 시대의 정점은 여전히 뭐 30년이 될 수가 있고 35년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지금도 그냥 과감하게 이 종목을 좀 베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빅테크들이 휴머노이드 진출하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노이즈가 있기는 해요. 히토류를 공급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도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조금은 양산에 차질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노이즈가 어느 정도 껴있는 섹터 있죠.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더 상승을 잘 보여주거든요. 왜냐면 개인들이 이런 노이즈가 있는데 가겠어? 라고 하면서 10명 중에 뭐 5명이 안 붙어요. 그럼 어쨌든 개미들이 안 붙는 주가들이 더 상승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노이즈가 껴있긴 하지만 로봇주는 결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번 주 안 보신 분들이 이 액추에이터가 왜 중요한지 몰라요. 휴머노이드에서는 액추에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필요 능동 관절 개수가 과거에 뭐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사족 보행 로봇, 뭐 로봇 캐저 이런 거 지금 개수가 평균적으로 뭐 6개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50개라고 가정을 하면 한 10배에서 9배가 지금 액추에이터가 부품이 쓰이는 건데 그럼 액추에이터 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하는 회사들이 나중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증가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대비해서 10배 정도 더 높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구리 관련주나 전선 관련주들이 구리가 나중에 부족하다, 쇼티지가 난다라고 하고 한번 쉬었다가 진짜 큰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 액추에이터가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대중적으로 아직 주목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을 때 구리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가 나온 것처럼 이 액추에이터 관련주인 하이젠 RNM도 다시 한번 큰 상승 파동을 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계속해서 저는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수익률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10,000원대부터 40,000원대 이거를 제가 N밴드에다 올려놨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큰 상승을 그려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고 싶어 하시면 뒤에다 가격 전략 적어놨거든요. 전체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도 결국에는 역회된 숄더를 찍고 나서 큰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은 항상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추세를 잘 뚫고 올라와서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클로버시 올라가면 이 하얘진 아랫눈 결국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묶어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두 개가 뭐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면 뭐 저도 너무 좋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N밴드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너무 좋을 텐데 근데 기대를 할 수 있게끔 차트는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 오늘 보신 분들은 일단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33,450원, 33,450원 좀 한 하락을 하는 여기 추세 뚫고 나온 자리에서 중간 정도에 진입을 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4만 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저는 이 종목은 나중에 봤었을 때 5만 원이 될 수 있고 6만 원이 될 수가 있고 뭐 8만 원까지는 일단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비중을 물을 태울 수도 있고 불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기에서 한번 과감하게 진입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대응은 제가 계속 해드릴 테니까 뭐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는 생각하는 종목이고 여러분들도 비중을 태울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을 25년, 26년도 초반까지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이 잘 나오면서 화장품, 미용기기 이쪽이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삐아라는 종목도 오늘 추노 자리가 발생을 시켰어요. 발생을 시켰는데 추노 자리가 여러 번 발생시킨 다음에 나오는 추노 자리가 조금 더 세기는 한데 오늘 처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긴가민가 해서 가져올까 말까 했는데 앞에 차트를 보니까 바닥은 다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화장품은 온라인과 인디 브랜드로 지금 전성시대가 열렸죠.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삐아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를 보유를 했고 개인적으로 보유한 브랜드도 뭐 4개 그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토탈 코스메틱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아마존에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해외 유통 채널을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4월 화장품 수출이 증가가 되면서 화장품 섹터, 미용기기 섹터 오늘 거의 대부분이 신고가 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좀 적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리만 잘 잡아 들어갔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두 자릿수 뭐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한령에 대한 기대 있죠. 이것도 사실 지금 화장품 쪽이나 엔터 쪽에 한몫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도 그렇고 지금 24년도입니다. 24년도 미국도 그렇고 뭐 베트남, 중국 빼고 이거 다 중국 빼고 일본 이런 나라들의 수출 증가가 되는 이제 퍼센트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높고 이번에 25년도 2분기 지금 실적 발표한 것만 보신다 하더라도 미용기기 섹터랑 화장품 섹터는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K-뷰티, 인디 브랜드, 글로벌 확대기 도래 중이고 이 도래된 게 주가에 반영을 받았어요. 주가에 반영을 받았고 미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지금 점유율을 제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의 모멘텀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삐아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발생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발생을 했는데 차트가 올라갈랑 말랑 저항을 맞고 내려왔어요. 저항을 맞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강한 자리를 뚫고 올랐기 때문에 추노 자리가 발생을 했고 오늘 종가 마감도 추노 자리 위에다가 마감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에 끼가 있는지 없는지 앞에서 보면 굉장히 여기서 상한가를 많이 갔어요.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갔다가 기간 조정을 그래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상태에서 보면 추세를 하락하는 추세 있죠. 제가 이 하락하는 추세는 개인이 이탈을 못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파르게 내려오는 추세를 뚫고 여기서 올라갔어요. 근데 완만하게 지금 내려오는 추세도 여기서부터 지금 뚫고 올라온 거예요. 그럼 추세가 상방으로 돌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점끼리 맞는 추세 있죠. 저점끼리 맞는 추세를 잘 이어보면 지금 추세에 따라서 상승 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추노 자리가 발생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 아직도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바닥이 너무 확인이 잘 됐어요. 바닥이 확인이 너무 잘 된 종목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이 장기 이동 평균선 끝자락인 부분을 매수가로 드렸거든요. 저기서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뭐 하락을 마이너스 6%든지 마이너스 뭐 8%든지 견딜 수가 있는 자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단 손절가를 10,000원이라고 드렸는데 여기 상승 추세에 맞는 자리 있죠. 이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 추노 자리 밑에서 매수를 했었을 때 잘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일주일 내로 12%에서 15%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화장품 쪽으로 좋은 바람이 다시 한번 불면 다음 주 내로 이 정도의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노 자리가 발생한 종목들과 또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좀 또 아나운서님께서, 앵커님께서 좀 상승을 했다라는 말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 정말 자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대세인 K뷰티 관련주로 삐아 소개해 주셨는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뭐 두 자릿수 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추노 자리 지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하이젠 R&M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하이젠 R&M 차트를 보니까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불과 15,000원대였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전문가님 말씀 따라서 갖고 계셨다면 거의 50% 수익률 가져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하이젠 R&M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로 오늘 클로봇 족보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손절가와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지, 매매 타이밍이 언제인지가 또 궁금하시잖아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내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하시면 공부방에서 관련된 내용들 전문가님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올려주셨습니다. 비중까지도 어느 정도로 매수를 해야 하는지 올려놓으셨는데요. 지금 바로 TV 화면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가지고 오셔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면 되는데요.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면 아래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김동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N밴드 공부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촬영하고 바로 입장하시면 김동희 전문가가 하이젠 R&M, 클로봇, 삐아에 대한 정보들, 내용들 자세하게 올려드릴 거고요. 이 QR코드 찍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메시지로 김동휘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자, 아울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개별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한 급등락은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파라꾼의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스카이 종목,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이미 삐아에서 네. 너무 자신 있게 다음 주에 당장 두 자릿수 대 네. 급등도 예상해 본다라고 하셔서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더욱더 스카이 종목이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삐아보다 더 큰 수익률 얻어갈 수 있을까요? 스카이 종목으로? 스카이 종목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총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스카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 드린 거는 한 3개월 정도 다음번 실적 발표를 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는 종목이고, 일단 오늘 보셨죠? 실적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 상한가 가는 거 막 24% 가고, LIG 넥슨도 신고가에서 거의 상한가 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다음번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12월 달 이때 안에 완료된 변압기 공장을 증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증설을 한 부분이 돌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대된 미국 수주 잔고, 이제 이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홍성의 이 공장
초고압 변압기 생산을 증설을 한 겁니다. 이게 증설을 마친 중이고 올해는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선 공장도 캐파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이 굉장히 많이 증설이 된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이제 맞이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의 상승은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가장 좋은 게 외형 확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왜 계속 오르냐면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50%가 넘어가고 뭐 60%, 7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멀티플을 받는 건데 이 종목도 영업이익률이 25년도, 26년도 보면 과거에 뭐 2%대, 1%대 머물러 있던 영업이익률이 9%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 주가의 멀티플을 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케이블, 전력기기, 변압기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사실 이거는 25년도, 26년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I 투자도 계속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력 쪽 투자나 노후 변압기 쪽 투자를 너무 안 했어요. 너무 안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해야 되는데 유럽도 해야 되고 미국도 해야 되는 중이고 저번에 뉴스를 보여드린 것처럼 노후 변압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대정전이 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원인 불명이긴 하나 대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노후 변압기,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는 교체 수요가 내년, 내후년까지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종목이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왜 오늘 들고 왔냐라고 하면 이 종목도 결국엔 추노 자리가 발생을 했어요. 추노 자리가 발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기 이동 평균선 검정색 선에서 반등이 굉장히 잘 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도 반등, 여기서도 반등, 이 추노 자리에서도 반등. 그 다음에 요번에 빠지나 싶었는데 추노 자리를 저항을 맞고 내려갔어요. 보시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추노 자리를 뚫어 올리는 양봉을 만들어 주고 나서 고점끼리 떨어지는 여기 하락하는 추세 있죠. 이거를 지금 여기 추노 자리에서 뚫어놨어요. 그 다음에 3거래일 정도 양봉을 뜨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것들로 매수세가 몰렸어요. 매수세가 몰려서 7% 정도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이 27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봤었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전선 쪽이나 변압기 쪽 대비해서 뭐 PER을 한 11배? 27년도 매출을 대비했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PER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추노 자리가 발생한 자리가 너무 지금 깔끔하게 잘 올라왔고 그러면 저희가 진입을 한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스카이 종목도 전력기기 쪽이거든요. 근데 그 종목도 사실 수익을 뭐 1%, 2%, 3%대까지 나왔는데 뭐 그냥 어느 정도 플러스 1%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안 드리고 있어요. 리뷰는 안 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한 기간이 걸려요. 한 2주가 걸릴 수가 있고 3주가 걸릴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부자, 그다음에 트레이더들 좀 성공하신 분들 보면 단타로 성공하신 분들보다 결국에는 이러한 좋은 종목들을 잘 분석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끌고 갔었을 때 여러분과 저와 한 3개월 정도 끌고 갔었을 때 적어도 플러스 10% 아니면 플러스 20% 3개월 동안 플러스 10%에서 20% 예를 들면 APL 같은 경우는 한 55%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런 걸 가정을 했었을 때 충분히 제 말을 듣고 관심을 가져주는 종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의 서울 옥션, 제2의 하이젠 R&M 같은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나도 하루 만에 20% 급등하는 종목,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김동희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TV 화면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깝게 대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텐데 그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김동휘라고 전송해 주시면 유료 문자 100원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셔서 종목명과 그리고 비중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9시에 바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동희 전문가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시장도 시원한 상승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